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명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 배경은입니다. 예, 약간 톤에서 차이는 있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왜 지금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인사입니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고 송경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 엿새 만에 이뤄진 인사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 11일 만입니다.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것인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발언이 주목이 됐는데 오늘 출근길 상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기자 질문에 일부러 좀 편집을 안 한 건데요. 상당 기간 좀 침묵을 이어간 뒤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다만 누가 오더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할 것이다 이런 입장 전했습니다. 예, 이제 검찰청법 34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충분히 조율을 했냐 협의를 했냐 이거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 침묵이 좀 의미심장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습 검찰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당선인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 대변인이시기도 합니다. 한 대변인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활약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법무부 항의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정이었나요?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 대책단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 법무장관을 만나서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좀 드리고 항의도 하고 관련된 서류 제출이랄지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려고 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효율 또는 허위 진술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단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랄지 부지사 김성태 씨 출정 기록, 변호인 접견 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은 계속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관련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열람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대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건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이 재판 과정에 드러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표지가리로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련된 자료와 이런 것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을 즉각 감찰을 해라. 그리고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러 갔는데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그 차관은 현직 의원만 들어와라. 당선인들 이번에 포함해서 12명이 갔거든요. 예. 계속 거부해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30분 넘게 그 법무부 앞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청사 고객 민원센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법무부, 정말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 검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1차장과 4차장이 다 교체가 됐다라는 건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좀 물어보셨나요? 아예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예. 면담을 거부됐기 때문에요. 예. 말씀을 입장을 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거는 그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에서 우리 평화방송도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만 들으면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또 직전에 지금 송경호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집권 세력과 반하게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한 검사들로 오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만 예. 지금 취임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검찰에 정말 불공정하고 야당이나 여당 대표의 편향적인 수사를 얼마나 많은 목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오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나온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들마저도 지금 이제 검찰총장은 수족을 다 잘라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급작스럽게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이 친윤 검사들로 짜였던 이 검사들마저도 못 믿겠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방탄, 그물망이 있는데 약간의 균열이 생긴다. 예. 코가 하나 빠지려고 한다. 이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검찰의 스크럼을 다시 정말 강도 있게 짜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윤을 넘어서는 정말 찐윤인 검사들로 다시 검찰을 장악하겠다. 이 의도를 보이는 민사라고 보입니다. 예.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 맹영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답변에 누가 오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참모진이 대부분 좀 교체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힘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 기자분들의 질문에 한 몇 초간 침묵을 했다고 해요. 7초 정도. 아마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 뭐 모르겠습니다.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인사 관련해가지고 법무장관에게 연기를 요청했는데 묵살됐다는 기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 측근들도 다 갔기 때문에 잘려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예상한 것처럼 사표를 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검사장급, 뭐 부장급들, 차장 검사들 대검에 임명은 됐는데 결국 일선에서 이분들이 수사를 모두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중간 간부의 인사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 일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뭐 수사를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였습니다. 통상 이런 검사장급 인사가 있은 다음에 중간 간부급 인사는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인사에서마저도 정말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인사가 이원 수사 자체를 이분들과 새로 진영과 맞춰가지고 정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수사를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이 진영으로까지 중간 검사들 이런 간부들 인사가 난다면 이원석 총장이 그때는 정말 거취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예. 보다 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실무진들 중간 간부 인사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실 신설 엿새 만에 이번 인사가 단행됐는데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하고 이번 인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선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도 그때 민정수석실 이제 신설한다고 대통령 말씀하고 할 때, 그리고 임명을 할 때 이런 의심들을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나 뭐 대통령실은 민심을 청취하겠다. 본인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폐지한 거를 2년 만에 부활을 하면서 민심 청취를 했는데 그 당시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거 허울뿐인 명분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할 때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상당히 검사를 오래 했고 지금 검찰총장보다도 선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하자마자 바로 이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또 김수석 임명할 때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많이 의심을 했던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말 대통령과 가까운 주변 분들 여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들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게 현실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화됐다. 예. 예.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여전히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인사를 보면서도 검찰 고위직들 인사를 보면서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건 정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어떤 목소리
그런 기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대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렇게 검사 인사를 하는데 검찰 인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단 1이라도 진척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안이 재의결 절차에서 폐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 새로운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씀하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렇게 한다면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와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랄지 이번에 수사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랄지 정말 이걸 모두 망라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당선인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는 프로그램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철규 의원도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왜곡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소식인데요.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 발언을 하고 조사를 받은 뒤에 오늘 오전 7시 22분쯤 경북경찰청 문을 나섰습니다. 약 22시간 조사가 이뤄진 거고요.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에게 있었고 자신은 권한도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철수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건의들이 묵살된 게 맞는지 또 이런 행동들이 해병대원 그 최해병 순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공식 라인은 육군 54단장한테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54단장이 지시를 해서 그러면 이 물속에 수색을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금 정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뭐 일명 거부권이라고 하죠. 이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거고요. 지난 7일에 정부로 이송됐으니까 22일까지가 거부권 그 제2요구권 행사 법정 기한입니다. 2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좀 의결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이제 정기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좀 고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 거부권에 대한 좀 입장을 명확하게 좀 밝힌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검의 취지는 뭐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 부실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런 의혹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수층에서도 43%가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조사는 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이 좀 높은 상황에서 특검에 대한 또 거부권을 쓸 경우에 과연 바뀐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거부권에 대한 명분으로 국민 설득을 좀 얼마나 했느냐? 또 야당과 대화는 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또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야가 뭐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1일에 거부권 제2요구권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유력한 거는 27일이나 28일쯤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재표결에 들어갈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끝으로 짧게 대통령실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고 적절한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에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네이버의 어떤 보안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일본 정부는 뭐 지분 매각을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한 거고요. 지금까지 좀 나온 걸 보면은 일본은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분 매각을 뭐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네이버가 7월 1일까지 그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문제가 해결되면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를 더 압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네이버가 뭐 장기적으로 이 라인야후 경영과 관련해서 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게 공식적으로 그 지분 매각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예.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쳐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 기자의 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